저는 전직 세무 공무원으로서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우려가 앞섰습니다. 이 주관적인 사실 판단 영역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가 된다면 선의의 1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집 한 채 있으신데 거주는 안 하시는 분들,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하죠. 서울에 집 한 채 두고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전세 주고 월세 사시는 분들, 집 한 채 두고 단기간 해외 체류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타겟이 이제 다주택자가 아닌 비거주 1주택자로 정조준되면서 이들이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갭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한다면 이는 세제 강화 대상에 제외됨이 명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비거주 1주택자분들 안심하셨나요? 저는 전직 세무 공무원으로서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우려가 앞섰습니다. 아마 이 말이 실제로 세법에 들어온다면 실무 현장이 얼마나 혼란을 빚을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비거주 1주택자라면 혹은 앞으로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 투기가 아니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사유가 뭘까요? 최근 뉴스에 보도된 기사나 정부의 기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요. 타 지역으로의 직장 발령, 서울대학 소재로 진학하는 경우에 학업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구제해 주겠다고 해요. 반대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경우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자녀 학군을 쫓아 대치동, 목동으로 사교육을 받기 위해 이사가는 경우, 이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보는 거죠. 이 경우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병치료나 부모님 봉양 같은 사유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내용만 들으면 참으로 명쾌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납세자분들과 세금 실무를 다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 기준들 실제 세무서 창구로 내려오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서류상의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이 실질을 판단하는 게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이 부득이한 사유도 그 실질을 판단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질병치료가 인정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순 질병치료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내가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불가피한 사유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누군가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발령도 마찬가지예요. 타 지역 발령은 인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럼 편도 1시간 30분 거리는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일까요?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거리일까요? 분명히 시간이나 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텐데 그 기준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체력도 다 다르고 사정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법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냐 이 말이죠. 세무 공무원분들은 법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하는 사람이지 납세자의 상황을 판단해서 과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세법은 실질 과세라는 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 주관적인 사실 판단 영역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가 된다면 납세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물론이고 일선 세무 공무원 분들에게도 어려운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겁니다. 선의의 1주택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만약 정부가 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를 한다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죠. 8대 양도소득세,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를 보면 우선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서울에 10억에 주고 산 아파트 20억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집값이 20억이니 12억 초과분, 즉 4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말이죠. 여기서 핵심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현행법상 10년 이상 보유한다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1년에 4%, 10년간 40%를 공제를 해줍니다. 4억에서 1억 6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을 계산했을 때 약 7,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제율이 아직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공제율, 즉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땐
1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입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공제액은 절반이 8천만 원으로 줄고요. 최종적인 세금은 약 1억 1천만 원. 똑같은 집을 똑같이 10년 보유했는데 세금이 3,400만 원 가량 더 나와요. 두 번째 종부세를 볼까요? 보유만 해도 이제 문제죠. 공시가격 15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2억까지 공제예요. 여기에 만 60세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세액공제로 최대 80%가 빠집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장기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크게 부담이 되는 선은 아니에요. 이 혜택을 다 받으면 종부세가 연 30만 원에서 90만 원 선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비거주로 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종부세 특례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공제 우선 12억에서 9억으로 깎이고요. 세액공제 혜택은 다 없어집니다. 그 결과 종부세는 200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농어촌 특별세까지 합치면 현금으로 250에서 350만 원까지 내야 되겠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월세 받아서 세금 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월세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나리오에 불과하고요.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유예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커요. 하지만 방향성론은 분명해요. 비거주 1주택자들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향성 말이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생각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주택자라면 사실 두 채 이상이잖아요. 한 채는 거주하고 나머지는 어떤 목적이든지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노린 투자 목적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주택자는 다르죠. 직장 발령, 자녀 학교 문제, 자금 사정 등 수만 가지 이유로 현재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뿐 1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언젠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거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잖아요. 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예측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시장은 그 방향을 읽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몬보라 세무사였습니다.